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006학년도 6월, 9월 수능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006학년도 6월 G2 문제 17번 문항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문을 읽어보면 포그슨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용하여 어떤 별의 반지름을 구하려고 할 때 필요한 그 별의 물리량을 모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단 태양의 절대 등급과 강도는 알고 있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항상 발문에서 잡아나가듯이 그런 태도 영역적으로 발문에서 제한 조건과 개념 조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한 조건 말고 개념 조건부터 잡아보면은 일단 슈테판 볼츠만 법칙 이게 잡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아마 잡힐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얘네들이 개념 조건으로 잡힌 이유는 일단 먼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법칙은 그렇죠.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 여기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뜻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지름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되느냐?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광도식이 떠올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지름 관련해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초고성의 반지름이 있고 고성의 반지름이 그거보단 작고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웠긴 했지만 그게 떠오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의 절대 등급, 광도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반지름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우리는 광도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두 표현을 통해서는 이러한 그 개념이 떠올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제한 조건을 한번 잡아보면은 아마 위에 있는 이 식이겠죠. 이 식은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 포거슨 방정식이 어떤 그런 교과서에 조그만하게 써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좀 엄밀하게 봤을 때 얘가 이제 주요 핵심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그냥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냥 대입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일단 발문에서 우리가 잡아나가야 될 부분을 다 잡아놨었으니까 그러면은 필요한 물리량을 보기에서 모두 그런 것은 하고 주어진 게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표면 온도가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물리량은 그쵸? 광도랑 표면 온도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미 그러면은 결국에 이 두 개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냥 어떤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이미 표면 온도라는 게 디귿에 적어져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쵸? 광도죠. 근데 이 광도라는 표현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억 니은 선지의 광도라고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니은 선지를 보게 되면은 그 광도와 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개념이 하나가 있죠. 그쵸? 절대 등급. 그러니까 광도랑 절대 등급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광도를 알기 위해서는 절대 등급을 알면 당연히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의문은 그럼 결국 이 폭슨 방정식은 왜 주어진 거느냐? 바로 이겁니다. 절대 등급과 광도가 일맥상통하는 의미지만 정확하게 같은 의미는 아니죠. 그쵸? 어쨌든 우리가 광도를 절대 등급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미는 같더라도. 그쵸? 그럴 때 이 절대 등급과 광도를 변환할 수 있게 해주는 식이 이 포그슨 방정식이라는 거고 결국에 이 포그슨 방정식을 잘 살펴보면 어떤 별의 절대 등급 빼기 태양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5 로그
어떤 별의 광도를 태양의 광도로 나눈 것이라고 주어져 있죠.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태양도 주어져 있고 태양의 그 절대 등급과 강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광도를 구하기 위해선 그죠?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걸 추론해낼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즉 우리가 배운 내용만으로 그 광도와 절대 등급의 그 관련이 있다라는 그 성질만으로도 그냥 니은을 맞다고 볼 수가 있으나 이 문제에 주어진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쵸 절대 등급을 알아내야 된다. 광도를 알기 위해선 절대 등급을 알아내야 된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풀이 방향성이 여러 가지로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다음 1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요, 2006학년도 6월 G2 19번 문항인데요. 아마 접해 보신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 뭐 문제집들,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같은 경우는 이 학년도 이렇게 되게 오래된 문제까지는 다루진 않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도 거의 본 적이 없을 문제긴 하지만 저는 이 문제의 변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변형 가능성이 높은지는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부터 풀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발문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죠. 뭐 표는 어떤 식상성을 구성하는 두 별의 상대 위치에 따른 색지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여기서 먼저 개념 조건부터 잡아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색지수가 개념 조건일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은 두 별의 상대 위치인 것 같아요. 왜냐? 각각 왜 개념 조건, 제한 조건을 잡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색지수,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죠. 그쵸? 색지수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문제는 그럼 결국에 표면 온도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제한 조건이냐? 보세요. 별이 두 개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상대 위치예요. 이 말은 즉 문제 내에서 뭘 전제하고 있느냐? 두 별이 주어져 있다는 건 결국 그 두 별의 위치가 서로 달라질 수 있고 거기서 비롯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조건 드러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즉 우리는 문제에서 이 위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일단 발문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다 끝났으니까 바로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제 표 유형이죠. 근데 표 유형이긴 한데 어쨌든 뭔가 우리가 표에서 지켜나가야 될 그런 영역들이 엄청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 공통점, 차이점, 즉 특정값은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정값이라고 하면 공통점, 방금 말했던 공통점 차이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개념적 특정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는 공통값이 보입니다. 그쵸? 색지수가 같아요. 왜? 상대 위치 또한 좌우만 바뀌었을 뿐. 그쵸? 큰 차이를 보이진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나랑 라를 보게 되면 차이가 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통점도 있어요. 무엇이 공통점이 있느냐? 전체적인 크기. 어때요? 그쵸? 큰 별이 작은 별을 감싸고 있다. 뭐 작은 별이 뭐 큰 별 앞에 뒤에 있느냐는 좀 잘 갈리겠지만 어찌됐건 큰 별이 작은 별을 감싸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드러났죠. 그럼 그 차이점은 결국에 이 상대 위치의 차이에서 비롯이 될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작은 별이 큰 별 뒤에 있냐 앞에 있냐 이 차이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결국에 얘에 의해서 이런 차이점이 드러났을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뭐 더 이상 우리가 표에서 그거 외에는 깊게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고 일단은 이 정도만 잡아내고 바로 선지를 통해서 역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일단 먼저 기억. 색깔은 나일대가 가장 붉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뭐 발문하고 선지 똑같이 개념 조건, 제한 조건 찾기로 했으니까 제한 조건과 개념 조건 한번 잡아보죠. 이 표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개념 조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한 조건일 것 같아요. 왜냐? 색깔.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쵸? 표면 온도가 떠오르겠죠. 그러면 일단 끝났어요. 이 표면 온도와 관련된 게 연상이 됐고 발문에 색지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결국에 이 선지는 그쵸? 색지수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장이라는 표현은 결국에 어떤 걸 전제하고 있느냐 여러 대상을 중에 가장 맥스 또는 미니멈을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를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즉 대상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봐야겠죠. 봤을 때 일단 보세요. 표면 온도 색지수로 우리는 이 선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색지수로 눈길이 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는 공통값을 우리가 미리 잡았잖아요. 그죠? 그럼 가장에 절대 해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가단은 일단 예외예요. 논외예요. 넘어가죠. 그러면 나와 라가 남죠. 근데 우리가 이미 색지수를 작아질 때 표면 온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나가 라보다 색지수가 작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나가 라보다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국에 라가 가장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붉은 별의 계열의 붉은색의 가지고 있는 별이 온도가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에 색깔은 라일 때 가장 붉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니은 선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온도는 A별이 B별보다 높다고 되어 있죠. 똑같이 제한 조건, 개념 조건을 잡아보면 이게 개념 조건이고 이게 제한 조건일 거예요. 왜? 온도는 당연히 그쵸. 표면 온도가 떠오를 거고 색지수 관련 표현이 위에 있으니까 색지수가 떠올라서 위로 연결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별이 B별보다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찌됐건 색지수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A별과 B별의 공통점 차이점 즉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차이점을 파악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여기서 차이점을 하나 잡고 넘어갔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무조건 뭔가 작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봤을 때 결국에 전체적인 크기는 같았어요. 근데 작은 별이 큰 별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을 때는 색지수가 작고 뒤에 있을 때는 색지수가 커요. 그럼 이걸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 뭐예요? 그쵸. A라는 별이 결국에 B라는 별보다 그쵸 색지수를 작게 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거겠죠. 즉 표면 온도로 바꿔서 얘기하면 표면 온도를 높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끝났어요. 그럼 뭐야? 결국 A별이 B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 디귿 전체 밝기는 라일 때 가장 어렵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개념 조건, 제한 조건 똑같이 잡아보면 얘가 개념 조건일 것 같고요. 얘가 제한 조건일 것 같아요. 전체 밝기가 개념 조건인 이유는 위에 있는 뭐 색지수 이런 내용과 합쳐서 생각해봤을 때 그죠 광도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 광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죠 표면 온도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색지수와 관련된 표현 중 하나가 표면 온도니까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표현이 광도니까 어떤 개념이 연상되어야 되느냐? 이 표현이 연상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표면적을 곱한 거. 그죠? 그 다음에 가장이라는 표현은 결국에 아까 기억선지에서 말했듯이 비교, 공통점,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 대상 간의 공통점, 차이점 모두 고려해 봐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결국 우리는 한번 공통점부터 먼저 이 공통점부터 찾아봅시다. 이미 우리 자료 해석할 때 끝났어요. 가와 다는 어때요? 색지수가 동일하다는 것도 잡았고, 또한 상대 위치 또한 좌우만 바뀌었을 뿐 A와 B가 모두 보인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걸 잡았죠. 그럼 결국에 이게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모두 공통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와 다는 이 A와 B의 상대적 위치 빼고는 모두 다 그냥 공통점이에요. 그럼 결국에 얘는 가장이라는 표현에, 그죠? 가장 뭐뭐하다 라는 표현에 어긋나는, 그쵸? 가장이 될 수 없는 그런 대상이겠죠. 느낌이 딱 올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냥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다 한번 얘기를 해보긴 할게요. 여기서 결국에 A와 B의 면적을 더한 것에다 결국에 그 색지수에 관련된 표면 온도를 4제곱한 게 결국에 가와 다의 광도일 거예요. 그 다음 나와라는 어때요? 나와 라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면적은 동일하다고 우리가 아까 전에 잡았죠. 근데 어때요? 표면 온도가 다르죠. 그쵸? 나 같은 경우가 표면 온도가 라보다 어땠어요? 높았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무조건 광도 같은 경우는 나가 라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가장 어두운, 그쵸? 그 후보군에서 제외가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 라와 가와 다를 비교해야 되는 건데, 그쵸? 이미 끝났어요. 라는 가와 다보다 어때요? 표면 온도가 낮아요. 더불어서 면적도 어때요? 좁아요. 그럼 당연히 광도 또한 작아지겠죠. 이해되셨나요? 결국에 그래서 라일 때 가장 어두운 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별의 두 별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 두 별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색지수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다시 한번 평가원이 들고 나온다면 학생들도 이 문제를 접하지 않았었고 개념도 사실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킬러 문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둔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핵심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다시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된다면 꼭 한번 다시 들어보는 걸, 이 해설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텐데 여기는 2006학년도 6월 G2 20번이랑 2006학년도 9월 G2 15문제 같은 경우는 별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성단과 관련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머지 선지들이 모두 풀리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 문항들은 제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006학년도 수능 G2 1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성단 문제긴 하지만 주어진 선지들이 성단의 개념을 몰라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자료 해석은 하지 않고 그냥 기역, 니은, 디귿 선지만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기억을 보죠. 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기율에 먼저 돌아간다. 당연한 개념이죠. 그렇죠? 이걸 모르면 수능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니은 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주기율에 머문다. 이것도 너무 어때요? 당연한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 분광형인 B형인 별은 진화하여 백색이 성립된다. 분광형인 B형인 별은 기본적으로 태양보다 어때요? 매우 큰 별이에요. 그쵸? 질량이 큰 별이죠. 그럼 별들은 어때요? 진화하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되겠죠. 디귿 선지는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사실 위에 있는 자료가 성단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해석은 배제하고 선지만 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본다 용어로 이 문제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2006학년도 수능 G2 문항 19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일단 기억 선지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거리 지수 즉 지구과학 2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 선지를 제외하고 니은과 디귿 선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뭐 어느 정도 니은 디귿 과반수 이상의 선지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발문과 자료를 한번 태도 영역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발문을 보면 그림은 별들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여기서 제가 보기에 개념 조건은 이걸 것 같아요. 제한 조건은 딱히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죠? 있긴 하네요. 별들. 왜냐? 이게 제한 조건 이유는 그렇죠. 들이잖아요. 여러 대상인 거죠. 따라서 대상이 여러 개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을 거고 공통점 차이점을 조금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다. 유념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절대 등급과 분광형 이거 두 표현을 봤을 때는 어떤 개념이 떠오르느냐. 두 개의 관계성을 떠올려 봤을 때 결국에 L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제곱이라는 개념, 즉 광도와 표면 온도 관련된 식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 두 개념을 연결시켜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오케이. 그럼 이제 발문에서 더 이상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겉보기 등급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제외하고 좌측에 있는 자료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좌측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그래프 유형이에요. 우리가 그래프 유형에서 지켜야 될 태도 영역은 그렇죠. X축, Y축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극대, 극소 또는 뭐 변화 추이 또는 특정 값을 봐야겠지만 여기서는 뭐 특정 값이라고 볼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변화 추이도 딱히 없을 것 같고 다만 극대 극소 즉 최대 최소는 보이죠. 분광형에서 최소값은 그쵸 베델기우스고 극대는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분광형이 M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으니까 제가 극소 5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스피커를 극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절대 등급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베델기우스가 극대 값이고 그쵸? 그 다음에 시리우스가 극소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절대 등급 수치가 작을수록 광도가 크기 때문에 제가 베델기우스를 극대값이라고 한 거고 시리우스를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프 자료를 분석이 끝났죠. 여기서 우리가 뭔가 더 심오하게 해석을 하는 건 시간 낭비일 것 같으니까 역으로 선지를 보면서 보고 역으로 자료로 대응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기억 선지는 제외하고 풀기로 했으니까 니은 디귿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니은 베델기우스의 반지름이 가장 크다. 이 선지에서 우리가 개념 조건, 제한 조건을 잡아보면은 반지름이 개념 조건일 것 같고 제한 조건은 가장일 것 같아요. 반지름이 개념 조건인 이유는 위에 있는 절대 등급과 분광형과 반지름을 표현을 한꺼번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죠. 이 식으로 가야 되는 게 가장 맞을 거예요. 이 식이 떠올라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이라는 표현은 아까 말했듯이 그죠? 비교를 전제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죠. 즉 공통점, 차이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제한 조건이에요. 왜냐? 반지름이 몇 배, 정량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정성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성적인 표현은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그냥 정성적인 비교를 하라고 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잡아놓은 걸 토대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베델기우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베델기우스 쪽으로 직접 한번 가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죠. 우리 이미 잡았어요. 온도는 제일 낮은데 광도는 제일 커요. 이미 게임 셋이죠. 그렇죠. 광도는 제일 큰데 온도는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써요? 제일 크겠죠. 맞는 거예요. 굳이 내가 스피카, 시리우스, 베델기우스를 하나
여러 번 대조하지 않아도 이미 극대극소라는 그 값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베델기우스가 반지름이 가장 크다라는 걸 단번에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시간 절약이 엄청날 것입니다. 단 5초라도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이 5초라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이에요. 적어도 30분이라는 시간 내에서는요. 시험 시간 내에서는요. 이게 쌓이다 보면 그렇죠. 한 문제에 5초라고 치면은 20문제면 100초예요. 1분 40초죠. 1분 40초는 문제 하나 더 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극대극소 부분, 즉 태도 영역적인 부분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 낭비를 하느냐 낭비를 하지 않느냐가 갈릴 거고,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느냐 맞출 수 없느냐로 갈리게 되는 것이겠죠. 어찌됐건 니은 선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풀었을 때 베델기우스가 반지름이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넘어가서 디귿 선지를 보면 스피커의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일단 개념 조건을 하고 제한 조건을 잡아보면 표면 온도가 개념 조건일 거고 제한 조건은 가장일 거예요. 여기서 표면 온도는 어떤 개념이 연상되느냐, 위에 있는 발문에 있는 표현과 엮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쵸, 분광형과 엮이는 게 가장 많을 거예요. 왜냐, 분광형과 표면 온도는 관계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쵸? O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M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가장은 비교,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이미 끝났죠. 우리 이미 분광형에서 그 표면 온도에서 극대극소 잡았죠. 그쵸? 스피커가 온도가 가장 높았어요. 그죠? 이거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2006학년도 6월, 9월 수능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7학년도 6월, 9월 수능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